매일 밤 크림을 바르는데도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신다고요? 당연합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잃고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마데카솔에 이것을 더하는 순간 피부가 확 달라집니다.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주름이 신경 쓰이시나요? 손등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진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거나 화끈거린 적 있으세요? 그냥 늙어서 그런가 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75%가 피부 보호막에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을 뿐 이미 시작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피부 장벽이 무너진 분들은 피부 질환 위험이 3배예요. 한번 손상되면 원래 피부로 돌아가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증상이 심해진 후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꾸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어요. 피부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손상된 곳이 생기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요. 이 능력을 깨우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약 없이도 피부를 지키는 정확한 방법을 아실 수 있어요.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피부과 의사로 일한 지 30년째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주름이란 건 사실 예방 가능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확 드러나는 거죠. 주름의 정체는 뭘까요? 피부 보호막이 약해지면서 탄력 섬유가 끊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럼 보호막은 왜 약해지는 걸까요? 피부 안쪽 수분이 계속 증발하면서 진피 조직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 조직이 무너지면 표면이 꺼지죠. 그게 바로 주름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수분 증발은 왜 일어날까요? 답은 간단해요. 매일 밤 잘못된 루틴 때문이죠. 여러분 밤에 뭐부터 하세요? 메이크업 지우시나요? 토너 바르시나요? 보습제 바르시나요? 사실 이것들이 핵심이 아니에요. 밤 루틴에서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요. 그걸 빼먹으면 자는 동안 내내 피부가 방어막 없이 노출돼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보호막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왜 병원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할까요? 간단해요. 병원의 주 업무는 이미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요. 예방교육보다 증상치료가 우선이죠. 그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피부 환자들 상담하고 처방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러던 중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안면 홍조로 고생하신 거예요. 저녁에 세수하시다가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갔어요. 접촉성 피부염이었어요. 빨리 와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피부가 한동안 예민해지셨어요. 의사인 아들이 바로 옆에 살면서도 어머니가 고생하시다니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자책했어요. 그 뒤로 피부 방어막 복원에 대해 미친 듯이 연구했어요. 해외 논문만 400편 넘게 읽었어요. 국내 최고 전문가들 찾아가서 직접 배우기도 했죠. 그렇게 찾아낸 진실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주름이란 게 사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현상이었어요.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간단한 생활 패턴만 조정해도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핵심 원리는 딱 3가지예요. 첫째, 피부 노화는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 부족의 문제예요. 둘째, 피부 상태는 밤 시간 루틴에 달려 있어요. 셋째, 고가 화장품보다 올바른 습관이 훨씬 강력해요. 결국 누구나 쉬운 방법으로 피부를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틀 하고 사흘 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간단해야 하는 거죠. 복잡하면 지속할 수 없으니까요. 제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렸더니요. 90일간 빠짐없이 따라하신 분들의 변화가 정말 대단했어요. 잔주름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피부색이 한 톤 맑아졌고요. 푸석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물론 비싼 제품 써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순 있죠. 하지만 크림은 증상만 가릴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진 못해요. 그래서 크림만 바르면 결국 더 비싼 크림을 계속 사야 해요. 지붕에 구멍 난 집을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양동이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붕 구멍은 점점 커지고
양동이도 더 필요해지겠죠. 근본적으로 지붕을 고쳐야 양동이를 치울 수 있어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크림을 줄일 수 있어요. 최신 연구를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피부가 건강한 사람은 손상이 생겨도 빠르게 회복해요. 자가 재생 능력이라고 하는데 몸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잘 되려면 피부가 건강해야 해요. 결국 주름 예방의 핵심은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건 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에요. 특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것만 제대로 해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질 겁니다. 제 가족 모두 지금 이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효과가 확실해서 여러분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께 닿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구독하시고 알림도 켜두시면 유익한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 이 내용 꼭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피부를 구할 수 있는 정보니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왜 밤 시간이 중요할까요? 우리 피부는 밤에 스스로 회복돼요. 잠자는 동안 낮에 손상된 피부가 회복되는 거죠. 그럼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충분한 수분과 영양이 필요해요. 저녁에 이걸 제대로 공급해야 밤새 피부가 회복돼요. 실제로 피부 재생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황금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저녁에 영양을 공급하면은 흡수율이 2배예요. 낮에 바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저녁 습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녁에 뭘 하느냐가 다음날 아침 피부를 좌우해요. 지금부터 저녁에 꼭 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지키면 주름 위험이 크게 줄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저녁 세안을 제대로 하기예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해줘야 해요. 저녁 세안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트러블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로 이중 세안하세요.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갑자기 찬물로 씻으면 모공이 다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클렌징은 충분히 하되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2분 정도 걸려서 부드럽게 씻는 게 좋아요. 세안하면 30분 안에 수분이 날아가요.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안 후 3분 안에 스킨케어를 시작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스킨케어에 뭘 더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냥 스킨도 좋지만 여기에 특별한 걸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뭘 더해야 할까요? 마데카솔이에요. 그런데 마데카솔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에 이것 하나를 더하면 효과가 3배예요. 바로 바세린이에요. 마데카솔에 바세린을 섞어서 바르세요. 마데카솔에는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풍부해요.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피부 속 콜라겐을 늘려주는 효과도 있고요. 게다가 바세린은 수분을 가두는 힘이 있어요. 빠져나가는 수분을 막아주는 거죠. 마데카솔 한 톱에 바세린 한 숟갈이면 충분해요. 여기에 알로에 젤을 더하면 금상첨화예요. 알로에는 천연 보습제예요. 저녁에 수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요. 급격하게 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스며들어요. 그래서 피부에 부담이 없어요. 마데카솔 혼합물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마데카솔만 발라도 돼요. 중요한 건 저녁에 제대로 바르는 습관이에요. 침대 옆에 준비해 두세요. 세안하자마자 바를 수 있게요. 자기 전에 꼭 바르세요. 아침보다 저녁이 중요하고요. 이게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하게 돼요. 그 다음은 간단한 얼굴 마사지예요. 크림 바르고 5분 후에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에요. 양손 중지로 미간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하세요. 눈가도 가볍게 두드려주고요. 피부를 깨우는 느낌으로 30초 유지하세요. 이걸 3번 반복하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이 풀려요. 다음은 목 마사지예요.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세요. 5번만 하면 돼요. 피부로 가는 영양이 목을 지나가거든요.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얼굴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볼 마사지예요. 손바닥으로 볼을 감싸고 가볍게 눌러주세요. 10번만 하면 돼요. 볼에 고여있던 노폐물이 빠져나가요. 이 동작들을 5분만 해도 충분해요. 자기 전에 침대에서 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해보시면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붓기가 빠지고 피부도 맑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요. 마지막으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숙면이에요. 너무 늦게 자면 위험해요. 잠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안 돼요. 밤새 손상된 피부가 회복될 시간이 없어요. 이때 주름이 깊어지죠. 심하면 기미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언제 자야 할까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세요. 그 다음 7시간은 푹 주무시고요. 자기 전에 핸드폰은 꺼두세요. 이때 심호흡을 3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잠드세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면 피부 재생이 완벽해져요. 다음날 아침 피부도 탱탱하게 유지되고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피부 트러블이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녁에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제대로 세안하기, 마데카솔 바르기, 마사지하기, 충분히 자기예요.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강력해요. 이것들만 지켜도 피부 노화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밤 루틴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피부가 머무는 환경이에요. 아무리 밤에 잘 발라도 낮 동안 피부가 나쁜 환경에 노출되면 소용없어요. 그럼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할까요? 피부가 좋아하는 조건이 따로 있어요. 피부에 특히 중요한 환경 요소들을 알려드릴게요. 실내 습도가 정말 중요해요.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세요. 이 범위가 피부 수분 증발을 막아줘요. 습도가 너무 낮으면 피부가 바짝 마르죠. 수분이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적절한 습도는 피부 재생도 도와줘요. 세포 회복 속도를 높여주고요. 가습기를 꼭 쓰세요. 특히 난방 켜는 계절엔 필수예요. 에어컨 트는 여름도 마찬가지고요. 습도계 하나 사서 확인하세요. 습도가 부족하다 싶으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빨래를 실내에 말리는 것도 좋아요. 하루 종일 적정 습도만 유지해도 피부가 달라져요. 침구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베개잇이 핵심이에요. 면 소재나 실크 소재를 쓰세요. 화학 섬유는 피부를 자극해요. 특히 폴리에스터는 피부 마찰을 일으키죠. 마찰이 반복되면 주름이 생겨요. 또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트러블도 생기고요. 일주일에 2번은 꼭 갈아주세요. 빨대는 순한 세제로 하시고요. 섬유유연제는 피하세요. 베개잇이 부담스러우시면 수건을 깔고 주무세요. 매일 갈 수 있는 수건이 더 나아요. 하루 한 번만 갈아줘도 충분해요. 자외선 차단이 빠질 수 없어요. 흐린 날에도 실내에도 필요해요. 창문 너머로 자외선은 들어와요.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요. 콜라겐을 파괴하는 거죠. 또 색소 침착을 만들어요. 기미가 생기는 거예요. 아침 세안 후 바로 바르세요. 2시간마다 덧발라주시고요. 외출 30분 전엔 꼭 바르세요. 자외선 차단제가 부담스러우시면 모자를 쓰세요. 책 넓은 모자가 좋아요. 양산도 효과적이고요. 실내 온도도 신경 써야 해요. 20도에서 22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온도 변화가 크면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을 반복해요. 급격한 혈관 변화가 피부를 약하게 만들어요. 홍조도 생기게 하고요.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적정 온도로 맞추세요. 온도계로 확인하면서 조절하시고요. 실내외 온도 차이는 5도 이내가 좋아요. 이런 환경을 매일 유지하면 피부가 달라져요. 건조하던 피부가 촉촉해지고요. 피부 톤이 균일해져요. 새로운 세포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도 도와줘요. 제품 없이도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소용없어요. 피부에 최악인 환경들이 있거든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외출 후엔 바로 세안하세요. 미세먼지엔 중금속이 많아요. 중금속은 피부를 노화시켜요. 높은 농도가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죠. 담배 연기도 위험해요. 직접 흡연은 물론이고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연기에 노출되면 활성산소가 생겨요. 활성산소는 피부의 천적이에요. 피부 세포를 공격하고 탄력을 떨어뜨려요. 피부 보호막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스트레스도 조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켜요.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피부가 얇아져요. 수분 보유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져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가끔 나쁜 환경에 노출되는 건 괜찮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거든요. 중요한 건 매일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은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면 돼요. 지금까지 환경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습도 유지하기, 침구 관리하기, 자외선 차단하기예요.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강력해요. 이것들만 지켜도 피부 건조함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환경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실제 생활 속 대응법이에요. 아무리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도 상황에 맞게 대처하지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이제 상황별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외출 전부터 시작해 볼게요. 외출하기 30분 전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SPF 30 이상이면 충분해요. 그 다음 모자나 선글라스를 준비하세요. 직사광선을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해요. 외출하고 나서 2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더 발라주세요. 땀을 흘렸다면 더 자주 발라야 해요. 외출해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뭘 하세요? 바로 세안이에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으세요. 클렌징 폼을 충분히 거품 내서 사용하고요. 세안 후 3분 이내에 스킨을 바르세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빨리 공급해야 하거든요. 샤워 후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샤워 직후가 피부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물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바로 바세린이나 바디로션을 바르세요. 특히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는 꼼꼼히 발라주세요.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니까요. 스트레스 받는 날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뜻한 물로 가볍게 세안하세요. 그리고 진정 효과 있는 팩이나 미스트를 사용하세요. 알로에나 카모마일 성분이 좋아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도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피부도 진정돼요.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오래 쐬는 날은요, 책상 위에 작은 가습기를 놓으세요. 없으면 물 한 컵이라도 놓아두세요. 미스트를 수시로 뿌려주는 것도 좋아요. 1시간에 한 번씩 물을 한 모금씩 마시고요. 입술도 자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운동하는 날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운동 전에 가벼운 보습제를 바르세요. 너무 무거운 제품은 피하고요. 운동 후엔 바로 샤워하세요. 땀을 오래 방치하면 모공이 막혀요. 샤워 후엔 바로 수분 공급이 필수예요. 잠들기 전 루틴은 어떻게 할까요? 세안하고 마데카솔 혼합물을 바르세요. 목과 손등도 잊지 마시고요. 5분 정도 가벼운 얼굴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 다음 침실 가습기를 켜고 주무세요. 습도 50%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기상 직후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안하세요. 비누는 쓰지 마시고 물로만 씻으세요. 그 다음 바로 스킨과 가벼운 로션을 바르세요. 아침엔 너무 무거운 제품보다 산뜻한 제품이 좋아요. 식사 후에도 신경 써야 돼요.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최소 2컵은 드셔야 해요. 소화를 도와서 피부에 부담을 덜어줘요. 과일이나 채소를 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장시간 앉아있는 날은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요. 어깨도 풀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로 가는 영양도 잘 전달돼요. 창문을 열어 환기도 자주 시켜주세요. 여행 가는 날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작은 용기에 스킨과 크림을 소분해서 가져가세요. 미스트도 필수예요. 비행기나 차 안은 정말 건조하거든요. 물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세요. 마스크팩 한두 장 챙겨가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상황별로 대응하세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하면 익숙해져요.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요. 저녁에 제대로 세안하고 마데카솔 바르고 마사지 하세요. 실내 습도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자외선 차단과 침구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상황별로 즉각 대응하고 필요한 도구를 활용하세요. 이것만 지키면 피부 노화가 크게 줄어요. 크림 없이도 피부를 지킬 수 있어요. 지금도 고가 제품 쓰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전혀 문제 없어요. 기존 루틴에 오늘 배운 방법을 더하시면 됩니다. 제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과 습관만 조정해 보세요. 몇 주 지나면 자연스럽게 제품 사용량이 줄어들 거예요. 변화를 느끼시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단계적으로 제품을 간소화하세요. 혼자 판단해서 갑자기 바꾸면 위험해요. 반드시 피부과 의사와 함께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생활 관리만으로도 변화가 오지만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생활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가습기 써보셨나요? 피부 관리의 필수 도구예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침실용으로 하나 장만하세요. 잠자는 동안 켜두시는 게 좋아요. 자는 중엔 수분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가습기를 고를 땐 초음파식보다 가열식이 좋아요. 세균 번식 걱정이 없거든요. 물은 매일 갈아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하고요. 깨끗하게 관리해야 효과가 있어요. 가습기가 부담스러우시면 물 담은 그릇을 놓으세요. 젖은 빨래를 거는 것도 방법이에요. 비단 베개잎도 정말 도움이 돼요. 면 베개잎보다 피부 마찰이 적어요. 마찰이 적으면 주름이 덜 생겨요. 특히 옆으로 자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얼굴이 베개에 눌리는 시간이 길거든요. 비단이 부담스러우시면 세틴 소재도 괜찮아요.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베개잇은 3일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세탁할 땐 찬물에 손빨래 하는 게 좋아요. 세탁기에 돌리면 섬유가 상해요. 말릴 땐 그늘에서 자연 건조하세요. 냉장고 속 보관도 도움이 돼요. 스킨이나 크림을 냉장 보관하세요. 차갑게 보관하면 성분이 오래 유지돼요. 게다가 차가운 제품이 피부를 진정시켜요. 붓기도 빠지고요. 특히 아침에 차가운 제품을 바르면 효과가 좋아요. 냉장 보관용 작은 미니 냉장고도 있어요. 화장품 전용이에요. 하나 있으면 편하죠. 없으면 일반 냉장고 채소 칸에 보관하세요. 실내 온습도계는 필수예요.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조절할 수 있어요.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디지털 온습도계가 좋아요. 벽에 걸거나 책상에 놓을 수 있는 제품이요. 가격도 10,000원 안팎이에요. 하나면 충분해요. 온도가 22도 넘으면 에어컨을 켜세요. 18도 밑으로 내려가면 난방을 켜고요. 습도가 40% 밑이면 가습기를 켜세요. 60% 넘으면 환기를 시키고요. 숫자로 관리하니까 정확해요. 피부 상태도 훨씬 좋아져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은 직접 쐬지 마세요. 바람이 직접 닿으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죠. 바람 방향을 벽이나 천장으로 틀어놓으세요. 간접적으로 바람이 도는 게 좋아요. 선풍기엔 커버를 씌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티슈도 잘 고르셔야 해요. 알코올 없는 제품을 쓰세요. 알코올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세요. 손을 자주 닦으면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어요. 얼굴을 만지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물티슈 대신 미스트를 쓰는 것도 좋아요. 작은 스프레이통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세요. 건조하다 싶을 때마다 뿌려주세요. 화장 위에 뿌려도 괜찮아요. 메이크업이 번지지 않는 제품을 고르세요. 이런 도구들은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비싸지도 않고요. 하지만 도구만 믿으시면 안 돼요. 기본은 올바른 생활 습관이에요. 도구는 말 그대로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이미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8세 박선영 어르신이 계셨어요. 10년 넘게 비싼 화장품을 쓰셨어요. 기미도 있으셨고요. 몇 년 전부터 주름이 자꾸 깊어지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없으셨고요. 피부과 검사를 했더니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한 상태였어요. 피부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은 상태였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의심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도와서 실천하셨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놀랐어요. 주름이 많이 옅어지셨어요. 피부톤도 밝아졌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거울 보는 게 즐겁다고 하셨어요. 6개월 후엔 화장품을 반으로 줄였어요. 1년 후엔 기초 제품만 쓰셨어요. 지금은 간단한 제품으로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기검진에서도 문제 없으시고요. 이분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분들 대부분이 좋아지셨어요. 물론 모든 분이 화장품을 끊진 못하세요. 하지만 최소한 더 나빠지진 않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주름은 한번 깊어지면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예방이 최선이에요.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연령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이른 날이에요. 내일로 미루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실행하세요. 밤새한 루틴부터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하루하루 쌓인 작은 행동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요. 피부는 정직해요. 좋은 관리를 받으면 반응하고요. 나쁜 환경에 두면 망가져요. 결정권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건강하고 탱탱한 피부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가족과 동행하시면 훨씬 수월해요. 함께 응원하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포기하기 쉽거든요. 남편이나 아내와 자녀분들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좋아질 겁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도 활성화해주세요. 계속해서 유용한 건강 콘텐츠 가져올게요. 댓글창에 여러분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따라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하게 질문하세요.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어요. 주변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 정보 꼭 전해주세요. 누군가의 피부를 지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아름답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 가득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선 피부 건강이 필수예요. 오늘 들으신 방법들 꼭 실행하세요. 제게 약속해주세요. 밤새한 철저히 하기, 주거 환경 수시로 점검하기, 각 상황마다 빠르게 대응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또 뵙겠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